다자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SK 합격 복격이 양영호입니다. 자, 오늘 21강 통구어, 찡구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통구어는 무슨 뜻이던가요? 자, 통과하다. 근데 찡구어는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아마 경과, 일의 경과, 사건의 경과할 때 그 경과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구어는 통과하다라는 뜻 말고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 있고 찡꼬도 비슷한 의미를 가져서 무엇을 거쳐서라는 뜻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뜻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꼬는 전치사, 개사로서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는 수단, 방식, 과정 등등이 올 수 있고요. 찡꼬는 이제 해석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동사예요. 품사로서는 무엇을 거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쓰여지는 용법에 있어서는 무엇을 거쳐서라고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을 통하여, 얘는 무엇을 거쳐서라고 해석되니까 둘 다 비슷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헷갈릴 때가 많은데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실게요. 자, 통过3年的努力. 자, 3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자, 결과가 나오겠네요. 他终于考上了. 终于라는 것은 마침내가 되겠죠. 考, 시험을 쳐서 上,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결과 보고 上은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考上了 하면 합격하였다.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通过3年的努力, 3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그는 마침내 시험에 합격하였다. 문제가 없죠, 그죠? 어떤 방법, 수단을 이끌 때 통고를 쓰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찡꼬를 보겠습니다. 단어만 바꿨어요. 통고 대신에 찡꼬. 자, 찡꼬는 뭐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했냐면 무엇을 거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년간의 노력을 거쳐 그는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다.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그러면 왜 같은데 왜 비교를 해야 되느냐?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4급이나 5급, HSK로 말씀드리자면 HSK 4급, 5급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이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릴 이 내용의 차이점을 굳이 막 머리 싸매고 머리 아파해가면서 막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개를 차이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는 HSK 6급 독해 일부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구별을 해드릴게요. 아까 3년간의 노력을 거쳐서 통해서 라고 할 때는 둘 다 똑같이 쓸 수 있지만 자, 용법적으로 가게 되면은 통구어는 뒤에는 뭐가 오느냐? 행위도 올 수 있고 어떤 하나의 물체, 명사도 올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사보다는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사물.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예문 한번 보시면요. 他们 그들은 통고 파니 웬. 자, 파니 웬은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파니라는 말은 번역하다라는 거죠. 웬이 붙었으니까 사람을 가리키겠네? 그러면 통역원, 그죠? 통역사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파니 자체가 여러분들 통역하다, 번역하다라는 뜻이 동사이기도 하지만 또 그 자체가 명사이기도 해요. 통역원, 파니만으로도 통역원, 통역사의 뜻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그들은 통고 파니 웬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무엇을 통하여니까 통역사를 통하여 进行了 진행을 하였다. 무엇을? 交谈 말을 주고받는 건데 이걸 그러면 대화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대화를 진행했다. 자, 전체 그들은 통역사를 통해서 대화를 진행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파니 웨는 뭐냐 하면은 이 자체가 하나의 정확한 명사죠. 사람을 가리키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 사물뿐만 아니고 사람까지 명사로 올 때 이것 자체가 사물이거나 사람일 수 있다. 자, 반면에 찡고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행위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행위가 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노력은 뭡니까? 노력하다. 여기에서의 품사는 더 뒤에 없기 때문에 명사성을 띈다라고 하지만 원래 자체는 노력하다라는 동사거든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찡꼬 뒤에 누리가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funny when이라는 것은 통역해주는 사람을 가리키죠. 이건 행위입니까? 행위가 아닙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뿐이죠. 그래서 이때는 찡꼬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해석을 해보면 또 말이 돼. 이것을 무엇을 거쳐서라고 해석하면 말이 되거든요. 그들은 통역원을 거쳐서 대화를 진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용법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통구어가 범위가 더 넓다.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 행위도 오고 예컨대 노력 같은 행위도 올 수 있고 통역사 같은 명사 어떤 사물이나 사람도 올 수가 있죠. 반면에 찡꼬는 뭐다? 반드시 행위가 와줘야 된다. 통역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찡꼬 뒤에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화면 정지하시고 해석을 통해서 과연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화면 정지합니다. 네, 여러분들 살짝 고민해 보셨죠? 자, 朋友的介绍, 介绍라는 것은 소개하다라는 동사이지만 여기에서는 더 뒤에 왔기 때문에 이때 그냥 소개라고 해석해버리면 되죠. 하지만 그 본질은 뭔가요? 그 본질은 액션, 행위인 겁니다. 소개하다라는 행위예요. 친구의 소개를 통해 나는 认识了他, 그 사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개로 알게 됐어요 라는 말을 할 때 중국어로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介绍는 행위입니까? 사물 혹은 사람입니까? 행위죠. 행위일 때는 뭐다? 둘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행위, 소개하다, 행위.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거죠. 通过朋友的介绍我认识了他.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나는 그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经过도 역시 가능하다. 经过朋友的介绍我认识了他. 친구의 소개를 거쳐서 내가 그를 알게 됐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오늘은 통꼬, 찡꼬하고 구별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거는요, 제가 좀 거만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웬만한 강사도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정말 혼자서 하기 힘든 중요한 차이점을 통꼬, 찡꼬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꼬는 여러분들 제가 빠뜨릴 것 같아서 이제 미리 얘기할게요. 미리는 아니지만 통꼬라는 말은요, 통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통과, 考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 시험에 통과해서 我通过了考试 이 표현이 가능해요. 물론 我 아까 했던 것처럼 我考上了 이것도 말이 되지만 통과하다, 考试 시험에 이거 가능하죠. 经过考试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经过考试 하게 되면은 시험을 거쳐서라는 뜻이 되어버리거든요. 자, 통고는 어떤 시험에 통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经过는 그 뜻이 없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想 그리고 要 이 두 개의 차이점 정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속해 있는 맛있는 중국어 학원으로 오셔서 수업을 듣는 것이고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좋겠죠. 혹시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검색에 양용어의 차이나는 HSK, 차이나는 중국어 HSK 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